안녕하세요. 법과정치 뉴 탐스런 멋진 법과정치 황승민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들 잘 보고 계신가요? 자, 시험은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 잘 나오게끔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 온라인상으로 그렇죠? 제가 뭐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은 그렇죠?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은 스타일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이제 내용 위주, 수업 위주, 개념 위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헌법기관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자, 국회를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행정부를 정리할 차례인데, 사실은 저번 시간 말미에도 얘기했듯이 행정부를 조금 더 저번 시간에 하려고 했었는데 국회를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밀렸습니다. 선생님 계획상으로는 근데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행정부를 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를 일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헌법재판소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국회와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거 아시죠? 자, 국회의원, 정부 모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맞죠? 그런데 정부가 제출하는 거는 이거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이죠. 자, 그 다음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공포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랬죠? 법률안 재의결을 했는데 그 대통령이 그거를 공포를 안 하고 있으면 국회의장이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3번 헌법 개정 시 국회의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맞죠? 발의는 과반수 이상입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 맞고. 45번 헌법 개정 시 국회의장이 20일 이상 공고한다. 아니죠. 대통령이 공고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간단하게만 해보았고요. 이번 시간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만 합니다. 자,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국회로 했고요. 이 국회와 견제를 할 수 있는 행정부의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강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었는데 뭐냐? 그 행정부의 수장은 누구십니까?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이십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알아둘 거. 자, 이거죠. 행정의 의미에서 두 가지. 자, 근대의 의미와 그 다음에 현대의 의미 요 두 가지를 구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대적 의미는 자 무엇이냐 이거예요. 근대는요 시민혁명을 통해서 성립된 시대입니다. 그러면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왕정체에 대해서 반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왕정은 절대적 권력인 군주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다 행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근대적 의미의 행정은 이거죠. 입법, 사법과 다시 근대적 의미의 행정은 입법, 사법과는 철저히 구별된 의미로서의 행정을 얘기한다. 왜? 절대 왕정기에서는요 모든 권한을 군주가 행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군주가 행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대의 행정은 입법, 사법과는 철저히 구별되는 의미이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현대는 뭐냐? 이거는 현대 복지국가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적 의미의 행정은 이거죠. 복지국가의 개념이기 때문에 적극적 국가의 작용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복지라는 개념 그 다음에 적극적이라는 개념 요 두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됐죠? 이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했고 그러면 이제 행정부 안에 헌법기관들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통령이 계세요. 대통령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계시죠.
국무총리. 그 다음에 국무회의가 있어요. 국무회의. 그 다음에 각부의 장관이 있습니다. 각부의 장관.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살짝콩 얘기했었던 감사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요, 가장 포인트는 누가 뭐라 그래도요,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것들을 무시하고요. 그러니까 사람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머지 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되지 않는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뭐가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 대통령은요, 따로 정리해야 되니까 국가 원수로서의 자격, 그 다음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국무총리는 뭐냐? 대통령을 보좌합니다. 됐죠? 그리고 각부를 총괄합니다. 됐죠? 그래,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십니다. 그리고요, 대통령이 이제 자리를 비웠을 때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국무위원은 뭐냐? 여러분들 총리도 국무위원이거든요. 근데 총리는 국무위원이면서 국무회의의 부의장 역할을 합니다. 부의장. 됐죠? 근데 국무위원이 있는데 이 국무위원에 대한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임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국무위원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국무총리는요, 국무위원이면서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라고 했죠. 국무회의는 우리나라 최고 심의 기관입니다. 행정부 내 심의 기관이에요. 근데 국무위원회는 자, 각부의 장관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원이라든가 처의장도 들어가요. 됐습니까? 정무장관이라는 분도 들어갑니다. 국무회의에. 됐죠? 다 국무위원들이에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국무회의에 뭐 법제처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가보훈처장 이런 분들도 때에 따라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 해임 건의예요. 됐죠? 그러면 이 장관이 있죠. 장관은 어떤 식으로 임명이 되느냐면 장관은 바로 장관으로 임명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절차상으로는 국무위원으로 임명이 되고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후에 총리가 임명 제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청을 받은 그 대통령이 이거를 임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자, 총리고요. 근데 국무회의는 이거는 행정부 내부의 최고 심의 기관입니다. 됐죠? 자, 여기 보세요. 국무총리는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죠. 그러면 국무회의의 의장은 누구겠습니까? 대통령이시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쵸?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고 심의기관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 국무회의를 거치는 것도 있고 거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뭐냐? 모든 것을 거쳐야 되는 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모든 정책을 다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해서 심의를 거칩니다. 됐죠? 그러면 대통령 계십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의결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자, 잘 보세요. 모든 것을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고 중요 정책만을
대통령은 의결에 구속되지 않는다. 선생님, 국무회의는요 심의기관이라며요. 의결기관이 아니라며요. 근데 왜 의결이 나오나요? 아, 심의기관인데 구속력 없는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국무회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국무회의 의결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국무회의에서는 동그라미 합시다 이랬어요. 근데 대통령이 난 무조건 싫어. 난 X 할 거야. 이러기는 좀 힘들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간접적 구속을 할 수는 있어요. 됐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거는요, 탄핵이고요. 됐죠? 이런 것들은 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요 장관인데, 장관은요, 각 부의 장관이고요. 여기서 요 총리가 계시고, 장관이 계시는데 요 두 분은요, 총리령 발포를 할 수 있고요, 부령을 발표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해서 명령 발포권이 있으십니다. 됐죠? 요게 장관의 역할이고요. 됐죠? 자, 그리고 감사원, 요거 얘기했죠? 감사원은 행정부 내부의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에요. 감사원장이 장이죠. 됐습니까? 감사위원들이 계시죠. 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회계 검사를 하고요. 결산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하죠. 됐습니까? 자, 이게 감사원. 자, 이렇게 해 두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요. 행정부 내부의 기관들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 보았고,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대통령의 권한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자, 아주 중요합니다. 자, 대통령의 권한은 자,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첫 번째.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행정부 수반. 그다음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있다. 자, 우리가 의원 내각제하고 대통령제를 구별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입니다. 행정부 수반이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가 원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행정부 수반 누구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 누구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제에서는요,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는 1인 체제입니다. 1인 체제입니다. 그쵸?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독재로 흐를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됐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대 야소의 전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로서의 요 부분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느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느낌을. 행정부 수반이라고 하는 건 행정부에서 힘 제일 센 사람이란 뜻이에요. 행정부의 우두머리, 행정부의 수장이란 뜻이에요. 그죠?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국가 원수는 뭡니까?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됐죠? 국가의 수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 얘기했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 국회의 수장은 국회의장이라고 했죠. 됐습니까? 그 역할이에요. 행정부를 가장 강력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국가 원수는 국가 전체라는 뜻이에요. 느낌을 가져가야 됩니다. 됐죠? 그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자격은 뭐냐? 자, 갑니다. 행정부에 대한 지휘, 감독권, 이런 게 여기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행정부에 대한 지휘, 감독권. 행정부의 수장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됐죠? 그 다음 공무원 임면권 이라는 게 있죠. 공무원 임면 뭐냐? 임명하고 면직시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 이거고. 그 다음에 국군을 통수할 수 있다. 국군 통수권이라는 게 있고요. 국군 통수권. 그 다음 법률안 거부권
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법령 집행권. 법령 집행권. 이라는 게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행정부를 지휘하죠. 그 다음에 공무원을 임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 면직하기도 하죠. 국군 통수, 국군을 이끕니다. 됐죠? 그 다음에 법률안 거부권, 그 다음에 법령 집행권 이런 것들은 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입니다. 다 행정부 관련 있는 겁니다. 되시겠죠? 오케이. 근데 이 법률안 거부권은 주장이 분분합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요. 아니면 국가 원수로서의 자격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교과서와 수능 특강 탐스런 다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국가 원수로서의 자격은, 자, 일단 선생님이 카테고리를 한번 구별 한번 해볼게요. 카테고리 구별. 첫 번째. 국가를 대표한다.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대표권자라는 자격이고요. 그 다음, 국가 및 헌법을 수호하는 사람이라는 자격도 있죠. 국가 헌법 수호권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정을 조정하는 자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사람이라는 자격도 있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국가를 대표한다. 국가 및 헌법을 수호한다. 국정을 조정한다. 그 다음에 헌법기관을 구성한다. 자, 보세요. 이 파란 윗줄과 빨간 밑줄을 한번 구별해 보세요. 약간 더, 이게 약간 느낌 차이긴 한데, 위에 거에 비해서 아래 게 조금 더 좀 포괄적 느낌 아닙니까? 좀 더 넓은 느낌 아닙니까? 여기는 행정부와 관련되는 영역에 대해서 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국가 전체잖아요. 그쵸? 국가 전체. 됐죠? 자, 그러면 이 국가를 대표하는, 자, 이거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이거겠죠? 조약에 대한 체결 및 비준권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외교 사절에 대한 신임,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 외국을 승인하는 그러한 권한, 이런 것들이 이 국가 대표권자로서의 자격입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국가 및 헌법 수호권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런 것들. 긴급명령, 이거는 사전 동의 받아야 되죠. 국회로부터. 그 다음에 긴급 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이런 것들. 됐죠? 그 다음에 위헌 정당을 해산시킬 수 없어요. 해산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됐죠? 그래서 이번에 모 정당이 해산 제소에 의해서 해산 심판을 받았습니다. 됐죠? 그게 뭐 잘됐다, 뭐 잘못됐다, 뭐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국가 및 헌법 수호권자로서의 자격도 있다. 됐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국정조정권이라는 게 있는데, 국정조정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국정을 제대로 한번 조율시키는 권한이다 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건 헌법 개정안에 대한 발의권, 대통령이. 그쵸? 이런 것들. 그쵸? 그 다음에 국민투표 부의권. 요거는 하나 쓸까요? 국민투표 부의권. 요거를 잘 연상을 못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자, 국민투표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것. 요게 국정조정권자로서의 자격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해서요, 발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회 출석권 또는 국회 발언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헌법기관 구성권. 자, 이런 것 있죠? 뭐 있습니까?
헌재 재판관 9명에 대한 임명권이 있죠. 됐죠? 요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 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 3인에 대해서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국무총리 그 다음에 각부의 장관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위원들 뭐 이런 분들을 자 헌법기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헌법기관을 구성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부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자 이렇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자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한번 느낌 볼까요? 여기에 대법원장,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이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부 수반이라 그러면 행정부의 우두머리니까 대법원장 어떻게 임명합니까? 말이 안 되죠. 됐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다 국가 원수, 아주 국가의 최상층부에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져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총리, 국무회의, 그 다음에 장관 이런 분들도 정리 한번 해 두시고, 그리고 이 대통령에 대한 권한 행사에 대해서 통제 장치가 있습니다. 통제 장치 뭐가 있느냐? 첫 번째 탄핵이 있고요. 소추, 탄핵 심판권은 헌재가 있고요. 탄핵 소추권은 이거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탄핵은 직접적 통제 방식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아까 무엇을 거칩니까? 국무회의를 거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문기관에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무언가의 결정을 할 때 말로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문서로 합니다. 문서로 작성을 하고, 그리고 끄트머리에다가 관련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이루어집니다. 중요합니다. 부서입니다. 부서. 이거는 사인이에요. 알겠습니까? 사인. 그쵸?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가끔 대통령 또는 이제 고위공직자들이 사인을 멋진 볼펜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십니다. 그쵸? 부서예요. 부서. 사인. 그러면 이 관계 국무위원이 사인을 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사인한 사람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되겠죠. 됐습니까? 연대 책임의 의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선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여론에 의해서 뭐 정당에 의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견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설명하고 사법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좀 빨리 했는데 여러분들 빨리 한다는 거 느낌이 좀 오셨나요? 자, 내용이 좀 많습니다. 사면이라는 게 있어요. 사면. 여러분들 그 설경구라는 배우하고요. 그 다음에 송윤아라는 배우가 이 사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찍었던 게 있습니다. 광복절 띡띡 뭡니까? 특사, 광복절 특사. 여러분들 뭐 추석 때라든가 설날 때 TV에서 이제 영화를 이제 틀어주는데 거기에 이제 한 번씩 나오는 영화긴 합니다. 저는 그거를 극장에 가서 봤습니다. 극장에 가서 봤는데 이 사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면은요. 첫 번째, 요것도 저번 시간에 슬쩍 얘기했었던 내용입니다. 일반 사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면은요, 풀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모든 걸 면해주는 겁니다. 자, 일반 사면은 뭐냐? 특정 법조항을 위반한 사람을 다 풀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특정 법조항을 위반한 사람 다 풀어주는 거. 특별 사면은요, 특정인을 풀어주는 거예요. 특정인. 그럼 보세요. 여기는 특별한 법조항을 위반한 사람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면은 대통령이 하는 건데, 일반 사면은 대통령이 입법부를 견제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법조항 위반자를 다 풀어준다니까요. 그럼 그 법조항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입법부를 견제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대통령이 일반 사면을 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됐죠? 사전 동의. 근데 특별 사면은요. 특정인을 풀어줍니다. 당신 나가, 당신 나가 이렇게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특정인을. 그렇죠? 이 특별 사면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대통령의 권한인데. 그래서 이 특별 사면은요. 동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나하고 친구야.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대통령이에요. 나하고 친구야. 너 나가. 이럴 수도 있는 게 특별 사면입니다. 이를테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사면, 특별 사면입니다. 그럼 특별 사면은요. 사법부가 판결 내린 걸 대통령이 견제한다라고도 볼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거기 국정조정권 중에 들어갈 수가 있겠군요. 자,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책을 잠깐만 보고요. 잠깐만 점검할 게 있으니까 그거 하고 사법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서요, 126페이지, 그 내용을 다 얘기했던 거고요. 오른쪽에요, 대통령의 권한의 통제 방안이 있죠? 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대통령의 신중한 권한 행사 방식, 그거 잘 봐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 두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법원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페이지 128페이지 펴 놓고 계시면 되겠고요. 법원. 여기서부터는요, 암기할 게 없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좀 이해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 관계상 거기 쉬운 것들은요 간단하게만 체크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법과정치 선택한 것만 해도요 이거 위대한 겁니다. 그렇죠?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거기에 사법과 사법작용에서요 사법권의 독립 그거 봐두셔야 됩니다. 사법이라고 하는 건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거든요. 사법, 시시비비를 가리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잘못했어. 그러니까 당신은 징역 3년, 징역 5년, 당신은 무기징역 이렇게 하는 게 사법작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건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됐죠? 그러면 법원의 독립이 있고요. 법관의 독립이 있습니다. 법원의 독립은 입법부라든가 각종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법관의 독립은 법관의 신분 보장, 그 다음에 재판의 독립. 그래서 여러분들 그 판사가 재판을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압박을 가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건 국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법부의 독립이다. 그래서 사법부 또는 사법관의 독립이라고 하는 건 이 독립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독립이라는 걸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한번 정리할 터이니까 여러분들 잘 쫓아오셔야 돼요. 자, 이제 심급제도를 정리하는데, 자, 먼저, 판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결. 그 다음, 결정 또는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판결은요, 재판의 주제라는 뜻이에요. 재판의 주제. 재판의 중심. 재판의 인사이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결정 또는 명령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횟집에 가서요. 회를 먹기 전에 뭐 주는 거, 그치?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차마 얘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주변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무슨 예를 들면 좋겠나? 오케이. 형사재판이 있고요. 그 다음 민사재판이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 형사는요. 뭐냐. 교도소 가는 거. 벌금 내는 거. 이게 형사재판이고요. 민사재판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는 거. 이건데 자, 형사재판에서의 횟집에서의 회는 뭘까요? 회는 이거는 이겁니다. 형벌이 주제입니다. 형벌 또는 유죄냐 무죄냐 라는 게 이게 횟집에서의 회 주인공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 형사사건에서의 주변 거리들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뭐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떤 친구가 싸웠어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까지 참 많이 싸웠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근데 자, 재판까지 갔는데 재판부를 구성을 딱 봤더니 저랑 싸운 그 친구 있죠. 그 친구의 삼촌이 판사인 거예요. 이를테면 그런 적 없어요. 저랑 싸운 친구의 삼촌이 판사예요. 그러면 보나마나 저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리라고 내가 예상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제가 재판부 기피, 멀리하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재판부 기피 신청에 의해서 재판부는 판결을 낼까요? 아니면 결정을 낼까요? 결정입니다. 왜? 형사재판에서 이게 아니잖아요. 사이드잖아요, 사이드. 주인공은요, 형벌이 어떻게 되냐? 유죄냐, 무죄냐. 이게 주인공이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뭐 생각하면 되냐? 유죄, 무죄. 이런 게 주인공은 나머지는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판결은 무엇이냐? 요런 것들에 대한 판결입니다. 됐죠? 민사에서는 뭐냐?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 자, 그러면 보세요. 판결은 요 내용들이 판결에 들어간다. 요 내용이 판결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결정은요, 그 이외의 것들, 뭐 보석을 신청했는데 뭐 보석을 받아주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 알겠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결정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데,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가 있죠. 판결에 불복. 그 다음 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1심, 2심, 1심에 불복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요, 항소라고 하고요.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걸 상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1심 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는 걸 항고라고 하고요. 그리고요, 2심 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는 걸 재항고라고 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요. 그래서 요 단어 정확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상소제도라고 합니다. 상소제도라고 합니다. 상소제도. 자, 이렇게 부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뭐까지 설명을 할 예정이냐면 요거까지 설명할 예정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나라는 심급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심급.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재판에는 뭐가 있다? 급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재판에 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이 몇 심제? 3심제입니다. 그 다음에 투심제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단심제도 있습니다. 재판의 판결에 대해서는요, 헌법재판소에 가서 다툴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다툴 수 없어요.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가서 다툴 수 없어요. 자, 3심제, 투심제, 단심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3심제는 우리나라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럼 3심제 종류 외워야 될까요? 외우지 않아도 될까요? 왜 외웁니까? 다 3심제인데 몇 개 빼고. 그쵸? 자, 그러면 요 2심제에는 들어가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특허재판이에요. 특허재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행정심판은요, 행정소송 가기 전에 거치거나 말거나는 당사자 마음인데, 특이하게도 특허심판은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특허. 이런 게 2심제고요. 그 다음에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선거소송. 요게 2심제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선거소송. 뭐 있습니까? 수원시장에 대한 선거소송. 그 다음에 서울시 강남구청장에 대한 선거소송. 그 다음에 부산 중구청장에 대한 선거소송. 이런 게 2심제예요. 그 다음 또 뭐냐? 광역 의회 의원에 대한 선거소송, 기초 의회 의원에 대한 선거소송. 이게 투심제입니다. 됐습니까?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단심제는 무엇이냐면 단심제는 비상계엄하에서의 군사재판. 하지만 사형수일 경우에는 3심제가 됩니다. 일반 군사재판 3심제입니다. 알겠죠? 일반 군사재판은. 자, 단심제에는 뭐냐? 대통령 선거소송, 국회의원 선거소송, 그 다음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선거소송.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됐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선거소송, 광역의회, 기초의회에 대한 선거소송,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선거소송이 있죠. 그러면 대통령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대통령 누구세요? 박근혜 대통령이시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장은 누구신지 아시죠? 경기도지사. 모르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자 보세요. 위에 여기하고 아래 여기하고 여러분들 조금 더 관심 가는 선거가 위에요, 아래예요? 위에죠.가 아니고 아래죠. 여러분들 기초장, 광역의회, 기초의회는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하는지도 몰라요. 가가지고 그냥 대충 찍고 오는 사람도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러면 위에는 아래는 구별할 때 밑에가 좀 더 인기 있는 선거죠. 됐습니까? 좀 더 경쟁이 불붙는 선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봤을 때. 그럼 이거는 빠르게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재판을 한 번으로 끝냅니다. 요거는 두 번으로 끝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외우고 있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단심제, 2심제, 3심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됐습니까? 하는데 여기서 기억할 거 뭐가 있느냐? 자, 선거법 위반 소송. 선거법 위반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 하셔요. 선거법 위반 소송은 선거 소송이 아니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위에 있는 선거소송과요. 선거법 위반 소송은 다릅니다. 여기는 선거법 위반 소송으로서 이거는 무엇이냐면 이거는 형사 소송입니다. 형사소송이에요. 형벌 부과는 형사소송이에요. 됐습니까? 여기는 법 위반 자체를 보는 거예요. 이 위에는 뭐냐? 이 위에는 선거의 유효냐 무효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위에는 행정소송의 영역이에요. 여기 형사소송이에요. 됐습니까? 자, 요걸 이렇게 구별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이 판결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 그 다음에 신급제도의 종류까지 설명해 보았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요, 기타 등등의 것들도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한 번 더 뒤로 패스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한 거 문제 간단하게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푸셨나요? 문제는 반드시 본인이 푸셔야 됩니다. 문제 푸는 거 구경한다고 해서요, 실력 향상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기관인 가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가의 일정, 교육부 업무보고 참석, 국무회의 참석, 부의장. 아이고, 힌트가 확 나왔네요. 국무총리이십니다. 국무총리. 자, 임시국회 참석, 그 다음에 대정부질문응답, 국가안전보장자문회의 참석. 자, 이 자문회의, 자문기관이 있는데요. 뭐 평화통일자문회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문회의 같은 경우에는요, 대통령이 자문회의로부터, 자문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건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대통령이 굉장히 존경하고 그러신 분들이 거기 많이 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구속을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력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는 건 아닌데 실제로 자기 그 대통령이 그동안 존경하던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그 실제 현실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사실은. 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건 국무총리이죠. 자, 기억. 탄핵소추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요, 과반수의 과반수의 발의와,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탄핵소추가 되고, 됐습니까? 그리고 그 일반, 그 대통령 이외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는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발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탄핵소추 의결이 되는 건 과반수 이상이 됩니다. 과반수 이상. 다시 한번 대통령은 과반에서 3분의 2. 발의와 의결이. 그 다음에 그 이외의 탄핵소추는 3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 이상.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자, 기억은 어쨌든 탄핵소추의 대상이 됩니다. 자, 이디은 국회의 동의를 절차를 거쳐 대통령을 임명한다. 맞죠? 그 다음. 디귿, 집행권 행사하기에 명령을 발표할 수 있다. 발표할 수 있습니다. 디귿 맞고요. 릴, 행정부의 최고 수반이라고 하면 큰일 나죠. 됐습니까? 행정부 최고 수반은 대통령이십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법률을 읽어보잖아요. 헌법을 읽어보면 요 규정은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법률을 읽으면 이거는 시행령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고요. 됐습니까? 시행령을 읽으면 또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규칙 이런 것들은 총리 또는 장관이 제정을 합니다. 시행규칙. 시행령은요,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고, 뭐 이런 거거든요. 자, A는 헌법기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A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하였으며, 감사원인가 보네요. 대규모 예산 낭비, 비효율, 안전 등 중요 분야에 대한 관리 부실에 대해 심층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개선이 시급한 분야는 중점 감사하고 인력도 팀 단위로 편성하는 등 문제점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1번 공무원의 직무 감찰하고요. 2번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하고요. 맞고 헌법상 독립된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네, 4번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이다. 아이고. 이건 뒤에 배우면 훨씬 쉬운데요. 이건 헌법재판소입니다. 5번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도 검사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맞나요? 4번으로 가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자, 다음 헌법 조항에 나타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대통령은 재정 경제상의 처분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 발포할 수 있다.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명령, 긴급 명령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랬죠? 됐습니다. 기억, 국가 원수로서 행하는 권한으로 국회의 통제가 행해진다. 맞죠? 맞고. 그다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국무회의 심의 절차는 재량이라고 하는 건 마음대로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국민의 삶에, 국내 기본권에 아주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의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니은은 틀리고요. 디귿,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도 없을 때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사후 승인을 받게 되는 거죠. 사후 승인 됐고. 그다음 니은, 내 요건으로 경찰력이 요구될 때, 아니죠. 병력이 요구될 때, 군사력. 이게 계엄입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답은 기억과 디귿 2번으로 가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 그러면 우리나라 행정부 조직의 일부이다. 기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억은 대통령이시고 디귿은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시고요. 리은은 대통령의 직속 헌법기관인 감사원입니다. 됐죠? 자, 기억 행정부 수반이자 공무원, 국가원수, 공무원의 직무감찰 등 수행, 행정각부 총괄, 그다음 행정사무집행 등 수행. 그리고 리을은 뭐겠습니까? 행정각부겠죠? 장관. 하시면 됩니다. 1번. 기억의 국법상 행위는 리얼의 수장이 부서한다. 맞죠? 관계 국무위원이 연대에서 사인합니다. 맞고. 그 다음에 2번. 디귿이 뭡니까? 여기 총리는
대통령이 없을 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권한이 있다. 됐죠? 3번 리을의 수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디귿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맞죠? 제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리을, 디귿과 리을의 수장 모두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러분들 이 각부의 장관은요. 동의 절차 없이 임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됐죠? 총리는 동의 받아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5번 기역, 디귿, 리을의 수장은 모두 명령을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쵸? 대통령령, 총리령, 그 다음에 부령을 발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까지 우리가 했고요.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 자, 행정부를 정리했고요. 제가 사법부에서 일정 부분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정리로 보여드릴 겁니다. 대통령이 있어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있어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국가의 대표권자로서의 권한이 있죠. 국가 및 헌법 수호권자로서의 권한이 있죠. 국정 조정권자로서의 권한이 있죠. 헌법기관 구성권자로서의 권한이 있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머릿속으로 팍팍팍 돌려야 됩니다. 국군 통수권. 이거 원수입니까? 수반입니까? 국군 통수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입니다. 법률안 거부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입니다. 됐죠?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탄핵 직접적 통제이고요. 그 다음에 권한행사 방식의 규정 뭐 있습니까? 부서한다, 뭐 연대 책임진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선거 또는 여론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국무회의는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심의기관이다. 심의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의원내각제에서의 필수기관이거든요. 영국은요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심의만 하죠. 미국은 심의 의결 안 합니다. 미국에서는 필수기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필수기관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임의기관입니다. 있거나 말거나는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또 다릅니다. 자, 의장, 대통령, 부의장,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 국무회의의 의결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꾸 이렇게 해줘야죠. 국무회의에서 얘기합니다. 그럼 그거를 따라가는 방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됐습니까? 하지만 법적으로 이걸 따라야 된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이번 시간에 사법부를 하다가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법부 못한 부분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치기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되시겠죠? 공부할 거 많으니까 여러분들 복습 처절하게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